작가님 여기 안내판에도 보니까 현덕의 단편소설 남생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조형물이 있는 배에는 저렇게 안내판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는 현덕의 남생이의 소설의 주인공은 어린아이인 노마예요. 여기는 네. 만석 어린이공원이고요. 작가 현덕은 서울 출생인데 친척집 대부도에서 살다가 그 친척집이 이쪽 동구의 화평동 78번지로 이사를 하게 돼요. 네. 이 현덕 작가도 같이 와서 살면서 그 시기에 이 남생이를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소설 속에서 이 연보도, 화평철교, 성냥공장 이런 동구의 다양한 공간들이 소설 속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소설도 아까 강경의 인간문제처럼 1930년대 소설이니까 이 주인공 노마의 가족들이 시골에서 살다가 노마 아버지가 그 마름하고 싸우게 되면서 이쪽 인천으로 일거리를 찾아서 이사를 하게 돼요. 네. 이 인천에는 그 당시에 30년대니까 공장도 많이 들어서고 부두도 그렇고 일거리는 많았는데 그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인간 문제에 네. 그 선비도 폐병에 걸려서 죽듯이 여기서도 네네네. 노마 아버지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작 이 소금을 전하르는 일을 해요, 연부도에서. 그래서 그 소금을 전하르다가 결국은 쓰러져서 허리를 다쳐요. 그러니까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집안에 들어누워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 엄마가, 노마의 엄마가 선장가에 나가서 술을 팔아요. 술도 팔고 웃음도 팔고 이러다 보니까 남편인 그 노마의 아버지가 그걸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못 나가게 하려고 성냥갑 접는 일을 해요. 이 동구에는 조선인천 주식회사라고 최초의 성냥 공장도 있었고 조그만 성냥 공장들이 꽤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 최초인가요? 네, 최초입니다. 조선 인천 주식회사 최초의 성냥 공장이에요. 네. 거기서 성냥 만드는 일을 하는데 공장에서는 주로 이제 나무를 쪼개서 그 쪼갠 나무에 황을 붙이는 이 성냥 개비를 만들고 성냥 갑은 이제 종이로 접는 일이니까 그걸 많이 부업으로 동네에서 부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노마 아버지도 그래 좋다. 내가 하루 10,000개의 성냥갑을 붙여서 먹고 살리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작 일을 해보니까 풀도 덕지덕지 묶고 이렇게 손이 여물지 못하니까 이게 접는 것도 반듯하게 접지 못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하루에 500개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다가 이 남생이라는 제목이 노마 아버지가 아프니까 누군가가 남생이 약간 거북이하고 비슷한 생물인데 그걸 배 위에 올려놓으면 낫는다라는 것을 듣고 동네 영희 할머니가 그 배 위에 남생이를 올려줘요. 근데 결국은 노마의 아버지는 죽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부도에 잘 살아보겠다고 인천으로 이사 왔다가 연부도에서 일하던 노마 아버지가 죽게 되고 그날 그 아버지가 죽는 날 노마는 계속 나무에 좀 올라가려고 하다 못 올라가다가 그 양버들 나무에 딱 올라간 날 그날 나도 이렇게 올라가서 좀 높은 데서 먼 세상을 바라보니까 뭔가 좀 어른스러워진 것 같고 라는 생각을 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엄마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빨리 울라고 이러면서 엄마는 가짜 울음을 우는 거예요. 근데 노마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 울음소리도 가짜 같고 나는 울어야 되겠는데 눈물은 안 나고 대신 그날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기억만 나고 그런 이제 소설입니다. 실제로 동구에 이런 그 연부도 공장 이 만석비치 아파트 자리가 염공장, 그 소금을 중국산 호리염을 가지고 와서 가공하던 염공장이 있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그 노마 아버지가 소금을 전하르던 연부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그 당시에 바다였다는 것도 정말 신기한데 지금 보시면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소금 공장이라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해서 옛날에. 네. 이 인천은 매립된 곳이 워낙 많아요. 여기는 일제시대 때 이미 매립이 됐었고 그렇게 소금 공장이었다가 그 뒤로는 조선 목재 공장이었어요. 부도 바다가 있으니까 배에 나무를 실어와서 이 저목장에서 나무를 말리고 이렇게 하기 좋아서 또 조선 목재가 들어섰고 그 뒤에는 또 대성 목재 이래서 목재 공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그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이 아파트가 들어서 있죠. 세월이 참 무상하죠? 그렇네요. 근데 또 작가님, 제가 보니까 또 여기 조형물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한번 그냥 말해볼게요. 제가 또 이 배 색깔도 다르지만 이 배 색깔은 알록달록한 걸 보니까 약간 아이들이 그런 동심 그런 느낌인 것 같고 또 여기 나뭇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아까 그 나무 뭐라고 하셨지? 양보들 나무고 그리고 위에 노마 같아요, 얘가. 맞죠?
제가 따로 설명할 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종물에 대해서는 거의 박사예요. 네, 맞아요. 이 어린이의 동심과 양버들 나무와 그 위에 올라가서 좋아하는 노마의 얼굴을 통해서 이 성장하는 네네네네. 아이, 점점 자라는 아이의 모습을 같이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처럼 애도와 상징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의 죽음이 애도라면은 네네. 이 희망을 상징하는 저 아이의 성장은 희망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다음에는 우리가 고대하던 나의 아저씨 드라마 속 정인회를 가볼까요? 그럼 이 근처에 있는 거예요? 멀지 않아요. 걸어서 아, 3분, 걸어서. 2분? 근데 저 드라마 진짜 잘 봤어요. 네. 근데 그게 또 이제 정인의 이제 술집이지만 네. 이제 또 동네 아저씨들의 그 아지트 같은 곳이었잖아요. 그죠? 저도 정말 드라마 너무 잘 봐서 그 아지트 같은 공간을 한번 저도 갖고 싶은데요. 근데 직접 가보고 싶어요. 네, 지금 빨리 가볼까요? 갈까요? 네.